네,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조명을 받으며 이렇게 찍었는데 오늘은 완벽한 민낯입니다. 두둥! 아,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민낯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예전부터 완벽한 자타공인 똥손이었어요. 그런데 유튜브 시작 전에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 똥손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을 하면 분명히 웃길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샵에서 이렇게 계속 매번 받고 촬영을 하자니 돈도 돈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청담동에 아이돌 메이크업으로 유명하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메이크업을 배우고 이제 그 메이크업을 토대로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 제가 화장도 잘 안 하고 유튜브 촬영 때만 거의 화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력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담동에 있는 샵과 선생님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실 일 없겠지만 혹여나 보시고 헐,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실까봐 차마 밝힐 수는 없고, 네. 하지만 저와 같은 똥손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좀 팁과 공감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가짐에서 이번 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요즘 그 본인의 퍼스널 컬러를 많이들 이제 찾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누가 봐도 쿨톤이 아니기 때문에 아, 나는 그냥 웜톤이구나. 사실 이게 뭐 쿨톤, 웜톤 이게 두 가지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쿨톤보다는 웜톤에 가까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메이크업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해 볼 거는 제가 지금 스킨 로션만 바른 상태이고 저는 선크림은 이 랑콤의 톤업 밀크를 좀 쓰고 있는데 살짝 얼굴이 하얘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 이걸 백화현상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크게 톤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얼굴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피부가 원래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조금 하얘지는 거를 좋아하긴 합니다. 뭐 특별히 선크림을 바르는 데는 그렇게 큰 방법이 없고 샵에서도 이거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쓱쓱 발라봤습니다. 조금 하얘졌죠?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는 정샘물에서 나온 스킨 세팅 베이스인데 약간 그린 시카케어 라인으로. 그린이 약간 그 붉은기도 좀 잡아주고 톤을 좀 차분하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짜서 해볼 거고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손으로 모든 걸 다 끝냈어요. 손으로 쓱쓱 그냥 바르고 치웠는데 이제 이런 전문 브러쉬까지 사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눈 밑에서 시작해서부터 이렇게 싹싹 칠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메이크업이 거의 미술의 영역이더라고요. 사실 샵에서 배울 때는 반은 선생님이 해주시고 나머지 반을 이제 제가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조금 배운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력이 사실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제 스타일대로 조금 이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만약에 보실 리는 없겠지만 보시면 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쳐줬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좀 메이크업을 자신 있어 하시는 분이나 잘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부유스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메이크업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퍼프로 두드려 줄 건데 이거는 오령에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선호해요. 그런 걸. 그냥 1위라고 적혀 있는 거는 뭐가 됐든 평타는 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퍼프로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계속 두드려줍니다. 이제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냥 퍼프로 문질렀거든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한으로 두드려줍니다. 그러니까 붓자국도 없애면서 이제 좀 피부에 쫙 붙는다고 하죠. 밀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은근히 있더라고요.
조금 톤이 밝아졌나요? 이제 두 번째로 얼굴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얹을 건데 이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작업을 3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두껍게 올리면 피부가 엄청 더 이렇게 뭔가 두꺼워 보이지 않냐, 화장이.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화장 기술의 차이겠죠? 그래서 붓으로 얇게 펴발라서 한 겹 한 겹 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조금 광도 살아있으면서 처음보다는 톤이 조금 밝아진 느낌을 저만 받나요? 예,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3번째 메이크업 베이스를 올리겠습니다. 한 번씩 그 영상을 보면은 약간 목이 어둡고 얼굴만 둥둥 떠 있는 듯한 그런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물론 조명이 문제일 때도 있어요. 조명이 위에서 쏘니까 이제 그림자가 목으로 져서 어떤 분이 댓글로 아니 얼굴이랑 목이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목이 너무 어둡다. 조명을 어떻게 좀 해라 이런 팁을 알려주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날은 아마 제가 목에 화장을 안 했거나 아니면 진짜 조명 문제일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때문에 목에도 함께 화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운데이션인데요. 파운데이션은 제가 샵에서 추천해주신 파운데이션이 품절이더라고요. 그걸 구할 수가 없어서 대체로 선택한 게 아르마니에서 나온 파운데이션하고 그리고 샵에서 나온 히스토랩에서 나온 포스트케어 선 블레미쉬 밤 이렇게 두 가지를 원래 혼합해서 썼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친한 친구가 이렇게 또 비싼 샤넬의 또 파운데이션을 선물을 해줘서 이렇게 두 개를 섞어보고 써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좀 샤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커버력이 좀 없고 대신에 좀 약간 더 착분 느낌? 좀 더 한 듯 안 한 듯 그냥 꾸안꾸라고 하죠. 그냥 좀 그런 느낌이 드는 파데였고 아르마니에서 나온 거는 지금 1호인데 색상이 조금 약간 상아빛? 약간 조금 옐로우 계열? 그런 느낌이고 샤넬 파운데이션은 B20호예요. B20호인데 보시면 조금 짙은 약간 좀 더 뭐라고 해야지 어두운 컬러 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보고 그리고 오늘은 이 포스트케어 선 블레미쉬 밤 이것도 한번 같이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세 가지가 색상이 다 달라요. 여기도 보면은 얘도 약간 좀 톤은 어두워 보이는데 이게 알마니의 좀 밝은 색상이랑 섞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믹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킷 그리고 적당히 붓으로 덜어서 이제 아까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랐던 것처럼 이제 또 붓질을 할 건데요. 한 겹 한 겹 쌓아야죠. 정성껏. 어떤가요? 조금 얼굴이 밝아졌나요? 사실 좀 더 이게 좀 화질이 좋은 그런 카메라에 조명까지 좀 이렇게 해드리면은 훨씬 더 잘 보일 텐데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파운데이션 원래 3겹을 까는데 일단 오늘은 2겹까지만 깔고 다음 단계 색조 연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눈썹이 정말로 그 전체적인 얼굴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더라고요. 눈썹 하나로 달라지는 인상이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눈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눈썹을 이제 베이스를 이제 할 건데 눈썹 베이스는 이제 톰포드에서 나온 이제 섀도우로 밑을 베이스를 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 브라운 컬러로 살살 솔로 해가지고 눈썹이 조금 생겼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슈에무라 하드 표물러 이거 좀 많이들 쓰시는 눈썹 연필일 텐데 이거는 제가 지금 몇 년째 이거를 쓰고 있어요. 빈 곳을 좀 메꾼다는 느낌으로 한 올 한 올 이렇게 그리면서 채워줍니다. 사실 요즘엔 또 일자 눈썹이 유행이 좀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트민녀기 때문에 눈썹 형태를 가급적이면 좀 산을 살려서 살짝 꼬리를 좀 길게 빼주는 형태로 그리려고 얘를 쓰고 있어요. 여기 눈꼬리에서 이렇게 좀 더 뒤로 나간 형태로
그때 샵에서는 그 위쪽을 또 이렇게 그리면 좀 인위적일 수가 있어서 이제 좀 메우는 형태로 이제 눈썹을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라인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메꾸는 정도의 눈썹을 그리시더라고요. 제 눈썹이 높낮이가 좀 다른 짝짝이 눈썹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릴 때 어려움이 좀 있어요. 눈썹 솔로 이렇게 쓱싹쓱싹 빗어주고, 지금 보면은 여기 끝쪽을 제가 좀 뭉툭하게 잘못 그렸거든요. 근데 이게 샵에서 쓰시는 건데 뭐라고 읽어야 되지? 네, 아무튼 이거는 눈썹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잘못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수정펜인데 이거 약간 좀 신세계더라고요. 그냥 쓱쓱 그으면 밑에 잘못 그렸던 부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화이트 같은 건데 되게 자연스럽게 없어져서 제가 샵에서 이걸 써보고 선생님 이거 완전 대박이라고, 이거 뭔지 가르쳐달라고. 제가 나중에 한번 제품명 다시 찾아보고 궁금하신 분 있으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눈썹은 이제 채워졌고 모나리자에서 탈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섀도우는 베이지크 이렇게 9개 컬러가 있는 팔레트를 추천을 받아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봄봄한 핑크의 코랄 느낌 섞인 거, 그리고 펄감 있는 것과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네, 선셋 뮬리 그 5호네요. 베이지크 제품이 샵에서 되게 선생님이 좋다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뭐 딱히 눈화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뭘 알겠냐마는 좋다고 하시는 거는 다 좋은 걸로. 네. 베이스를 일단 샥샥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여기 눈 밑도 연결해서 한번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이 색을 지금 요 가운데 색깔 요거를 지금 베이스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가 제일 많이 달아있죠. 베이스가 제일 넓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을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화면상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베이스가 깔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브러쉬로 좀 더 진한 컬러, 좀 핑크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봄이니까. 사실 섀도우를 알려주셨는데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았고요. 그리고 눈꼬리, 저는 이게 눈꼬리에 여기 삼각존이라고 하는 데를 따로 해줘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겠어요. 나르스의 이게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갈라파고스, 그러니까 골드 계열인데 펄감이 있는 그런 거를 여기 맥의 소바 제품과 함께 믹스해서 삼각존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붓이 약간 이렇게 납작하면서도 뾰족하게 돼 있어서 삼각존 그리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눈꼬리 쪽에 화장을 하게 되면은 눈이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좀 음영이 있으니까 좀 더 그윽해 보인달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삼각존을 쓱쓱 메워주고 약간 이렇게 언더 쪽으로 한번 싹 쓸어서 언더라인을 그려줍니다. 좀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도와주세요 지리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야 장비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올영에서 뭐 살 거 없나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뭔가 애교살에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 네, 한번 이거 라이너로 애교살을 또 한 번 더 이중으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쓰고는 있는데 사실은 얼마만큼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인지 애교살 밑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음영을 줘서 라인을 그리면 뭔가 좀 살아나 보이겠죠? 애교살 좀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네, 애교살 한번 살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눈을 먼저 마무리를 해볼까요? 제가 아이라인도 정말 똥손의 극치였는데
이번에 그래도 배우고 나서 아이라인을 조금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8 정담에서 나온 라이너 제품인데 액상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 열어보면은 이렇게 붓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게 눈 점막, 아이라인 점막에서 채워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붓 그대로 하면은 삐뚤삐뚤 붓이 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용 브러쉬로 네, 여기 묻혀서 한번 언더를 점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이라인을 뭐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 정말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정도로 옛날에 아이라인 반영구를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진짜 마취를 해도 그 당시, 지금은 물론 좀 더 나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너무 아파서 한 번 하고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라인 반영구는 정말 고통을 잘 참으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하고 나서 편하긴 엄청 편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반 지워졌기 때문에 약간 형상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눈을 이렇게 까뒤집어서 여기 점막을 채워야 돼요. 이 액상 아이라이너가 되게 좋은 게 워터프루프인지 잘 안 지워지고 번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간 브라운 계열인데 좀 자연스럽게 점막을 메울 수가 있더라고요. 눈매가 좀 또렷해지고 있나요? 뭔가 이렇게 뷰티 쪽으로 찍어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좀 어설플 수도 있어요. 사실은 되게 떨립니다. 이렇게 똥손인데 메이크업을 보여드린다는 게 엄청 부담이에요. 제 방송은 좀 저와 같은 똥손분들이 보면서 함께 공감하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눈꼬리 쪽을 좀 더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는 이제 좀 더 얇은 브러쉬가 있는 아이라이너로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좀 나는 인상을 강아지상으로 착하게 보이고 싶다면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밑으로 좀 처지게 하면 좀 순해 보이고, 나는 그런 거 싫어, 좀 도도해 보이고 싶어 이러면 이제 약간 위로 이렇게 빼서 고양이 형태로, 고양이상이라고 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인상이 그렇게 순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게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순해 보이는 타입의, 청순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청순해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눈꼬리를 살짝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망한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고 수정을 할게요. 눈꼬리가 좀 길어지면서 눈이 좀 더 트여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그리고 아까 조금 끝부분을 뭉툭하게 잘못 그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좀 신기했던 그 화이트 수정펜, 이걸로도 아이라인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끝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네, 잘 안 보이시죠? 끝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터치 체크인데요. 베네피트래. 베네피트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되게 좀 크기가 큰데 이게 안에 거울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이런 순서도, 그리고 안에 이제 4가지 컬러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순서도를 보면서 하니까 조금 더 뭔가 잘할 것 같고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들고 다니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너무 무겁고 커서. 첫 번째로 약간 이제 핑크톤을 베이스로 이제 1번 이마 쪽 쓸어주고, 코 쪽 쓸어주고, 약간 하이라이터 개념인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로. 그리고 턱. 그리고 2번 여기 약간 좀 진한 핑크 계열에다가 여기 밑에 약간 골드톤 같이 섞어서 포닥포닥 가볍게 얹는 느낌으로 저의 얼굴에 혈색을 불어 넣어줍니다. 사실 요즘 화장 안 하고 나가면은 진짜 아프냐는 소리를 들어요. 볼터치라든지 입술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진짜 나가면은 높은 확률로 오늘 어디 아프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 슬픈 현실. 그래서 요즘 마스크 때문에 그나마, 마스크에 그나마 있는 순기능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화장을 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요.
일단은 이쪽이 너무 빨게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4번. 이게 살짝 핑크 펄이 감도는 그래도 좀 계열의 마지막 4번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치크까지 완성을 했고요. 다음엔 이제 입술입니다. 입술을 빨리 해야 그나마 덜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디올에서 나온 343호. 저는 사실 핑크를 좋아하는데 핑크 색상이 그렇게 싹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욕심만 있고 결국은 좀 잘 어울린다는 이런 코랄 계열의 립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코랄 계열로 해서 한번 입술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은 사실 그렇게 좀 그때 샵에서 그렇게 크게 특별한 스킬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게 입술 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드러운 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좀 그 산을 살린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뭉그러뜨리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워낙 또 예쁘게 많이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재능이 없어서 네, 요거는 나스에서 나온 입술 립 펜슬인데 립 라이너 펜슬인데 네, 요걸로 이제 가쪽을 좀 더 보강을 해줄게요. 가쪽을 좀 더 보강을 해줄게요. 저는 입술이 좀 약간 더 이렇게 도톰해 보이는 스타일을 선호하거든요. 약간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런 입술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더 보강, 여기 위쪽에는 선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걸로 해주고, 그리고 에스쁘아에서 나온 칠링칠링? 네, 칠링칠링이라는 립으로 살짝 얹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립을 완성을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눈을 라이너만 해놓고 마스카라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할 때는 한 번씩 이제 좀 방송하기 좀 그 메이크업에 너무 힘들다 할 때는 그냥 마스카라로 때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눈썹을 붙여요. 속눈썹을. 속눈썹 붙이는 게 제가 왜 한 번씩 안 하냐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순기능은 뭐냐면은 속눈썹을 붙였을 때 화면이 훨씬 눈이 또렷해 보이고 이쁘게 보이긴 한데 이제 나쁜 쪽으로 보면 이게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실패를 하니까 그 속눈썹 풀이 속눈썹 여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라인에 다닥도닥 붙어가지고 떼고 다시 붙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뒤처리가 너무 불가능한 수준의 다시 화장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속눈썹 같은 경우는 샵에서 제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제 알려주시다가 포기를 하셨어요. 그냥 샵에서 붙이시면 안 될까요? 너무 못해서. 그래서 이게 또 그때 가닥가닥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걸로 했었는데 정말 불가능했고 차라리 그냥 통짜로 붙여라. 통짜로 집에서 붙이고는 있는데 한 번에 성공하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속눈썹은 다음에 한번 호응이 있으시면 특집으로 한번 따로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스카라를 왜 빼먹었나 했더니 보통은 그 속눈썹 붙일 때 마스카라를 먼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스카라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 뷰러는 시세이도 거를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이 마스카라 뷰러 찝는 것도 좀 겁이 나가지고 속눈썹 뽑힌다는 그 기분? 잘못 찝으면 막 눈꺼풀도 찝히고 아프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운데 요새 그래도 그 겁 없이 팍팍팍 찝는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하지만 속눈썹이 잘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에 속눈썹이 짧고 숱없고 처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이렇게 길고 숱도 풍성하고 이렇게 싹 잘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마스카라는 랑콤의 마스카라. 이거는 선물 받은 지 좀 됐는데 개봉이 좀 늦어가지고 이제서야 쓰고 있어요. 눈매가 좀 뚜렷해졌나요? 이제 언더 속눈썹까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언더도 숱이 없고 몇 가닥 없기 때문에 하면은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마스카라가 좀 번지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언더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 순서에서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이 정샘물에서 나온 이 컨실러인데요.
이 메이크업 베이스하고 파운데이션 하고 나서 이 컨실러를 약간 파운데이션처럼 여기 눈 밑이랑 볼에 한 번 더 얹었어야겠어요. 제가 깜빡하고 요즘에 사실 귀찮아서 이거를 순서를 생략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네, 보통 이제 파운데이션 끝나면 이 컨실러로 한 번 더 얹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잡티 커버 같은 거를 컨실러로 하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함께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쉐이딩 이거 버려야 돼요. 너무 오래됐는데 계속 쓰고 있네요. 그 화장품이 사실은 그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잖아요. 근데 좀 제가 워낙에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사놓고 안 쓰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려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좀 화장품이 가격이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쓰고 있는데 이번에 네, 하나 새로 사야죠. 쉐딩은 턱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요거를 척척척척. 여기는 이쪽은 또 너무 푹 꺼지는 부분으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마랑 관자놀이 부분만 가볍게 쓸어주고 턱을 소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중턱이 너무 신경 쓰여요. 촬영할 때 보면 한 번씩 카메라를 약간 밑에 각도로 찍다 보면 이중턱이 살아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럴 때는 되게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제가 정말 똥손이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좀 고난이 많았는데 그래도 샵에 가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형상으로 좀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이 저 같은 똥손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이제 프로까지는 아니어도 점점 더 예뻐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치리님도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특집편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리님들 오늘도 해피하세요. 바이바이. 이 디올의 쿠션과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 커버 디자인을 좀 혹해가지고 시리즈별로 좀 잘 사는 편이에요.